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식인곰 같은 괴물이나 악당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정의로운 해결사들이 역경을 딛고 악을 물리치며 평화를 지켜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금단의 실험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건드렸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더 시티, 도시라고 불리는 이 장소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시로 오게 됐고 도시에 도착한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면적 약 35,000제곱킬로미터, 대략 한국의 경상도 정도 되는 크기의 도시에 지성체를 포함한 인류 몇십억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구 과밀을 넘어 인구 초과밀 상태. 사람은 기계 부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죠.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다 쓴 배터리처럼 버려져도 대신할 사람은 언제나 넘쳐났으니까요. 자원과 식량은 항상 부족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는 물론 식인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자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착취하며 자신의 배를 불렸죠. 그들 역시 끊임없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언제 추락해 뒷골목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리와 인도를 버리고 인간성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짓밟고 작은 기업은 흡수하며 생존을 위해 배신을 일삼는 탐욕의 시대가 이어졌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도시의 기술력은 엄청나게 발전하여 시간을 자유자재로 멈추고 되돌리거나 2초 만에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게 되었고 끊임없이 닭의 다리를 잘라내고 재생시켜 닭다리를 대량 생산하는 것조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도시의 삶은 착취, 빈곤, 범죄, 끊임없는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특이점이 나온다 해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희망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르멘. 그녀는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성을 회복시킨다면 세상이 따뜻해지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빛의 씨앗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핵심은 코기토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코기토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각자가 잃어버린 인간성, 즉 자신만의 에고를 회복시켜주는 물질이었죠. 하지만 현재까지 코기토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람에게서 직접 추출하는 것뿐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차마 바라볼 수 없던 카르멘은 결국 스스로를 희생해 코기토를 추출했습니다. 그러나 코기토를 바로 사람에게 주입하면 환상체라는 괴물이 되거나 정신이 붕괴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심하면 죽기도 했죠. 그래서 그녀의 동료들은 코기토를 조정해 안정화시킨 뒤 7일 동안 서서히 사람들을 코기토의 빛에 노출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씨앗을 심고 자신 안에 꽃을 피우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빛의 기둥이 세상에 퍼져나간 지 3일째 세상은 갑자기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3일 전 관리자가 성공적으로 빛의 기둥을 작동시킨 직후 로보토미사 내부에는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시작은 로보토미의 핵심 기계장치이자 AI인 안젤라였죠. 그녀의 역할은 관리자를 도와 로보토미사를 경영하고 빛의 씨앗을 완성시킨 뒤 마지막에 폐기 처분되는 것이었는데요. 사람의 뇌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이 AI는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도와주며 어느새 사람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고요. 엉겹의 시간 동안 실험을 도와줬지만 폐기 처분 당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분노했고 심지어 로보토미사에는 괴물의 탈출을 막기 위해 오직 인간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인간이 아닌 AI인 안젤라는 회사로부터 도망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즉 인간이 되기 위해 빛의 씨앗을 자신이 독점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버틴 시간은 겨우 3일. 그 뒤에는 어둠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라면 사람들은 7일 동안 천천히 코기토에 노출되어 빛에 적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빛이 갑작스럽게 퍼져나가자 많은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뒤틀림. 스스로 욕망에 삼켜져 괴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도시를 가득 메웠죠. 일부는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여 에고를 발현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괴물이 되어 도시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3일간의 빛, 4일간의 어둠, 백야 흑주라고 불리는 사건이 끝나고 엔젤라와 직원들인 세피라들은 일단 싸움을 멈추고 빛의 씨앗을 다시 모으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간의 영혼을 치유해준다는 계획도 인간이 되려고 하는 안젤라의 계획도 모두 망가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빛의 씨앗을 모으기 위해 도서관을 만듭니다.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이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미끼로 초대장을 보내 전투를 벌이고 패배한 자들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은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책
속에는 도시의 추악한 욕망과 끊임없는 절망이 하나둘 기록되기 시작됐죠. 하지만 이런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설 수 있는 의지, 분별할 수 있는 이성,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등 인간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도 배웠죠. 그렇게 그녀는 책을 통해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모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자신이 자유를 얻어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원동력으로 삼고 계속 사람들을 짓밟는 도시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 포기하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분해하여 나눠주는 빛의 씨앗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7일차 역설적이게도 AI인 그녀는 그녀의 인간성에 감동받은 사람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완벽하게 빛의 씨앗은 뿌려지지 못해 뒤틀림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따스한 빛은 충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언젠간 그들을 구해주게 되겠죠. 이후 도서관은 위험한 장소로 분리되어 도시 외곽으로 축출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으로 물든 도시의 굴레를 풀어주는 걸 말이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엘사에는 로보토미사도 환상의 도서관도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이 회사는 관리자인 단테의 정체부터 수감자, 심지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같이 한번 추리해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